보통 집을 구할 때 미리 구해놓은 후 입국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일단 들어가서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미리 들어오셔서 집을 구하시는 경우는 집을 구해 놓고 가족이 나중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들어왔을 때 방황하시거나 이런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 정착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장점인데, 반면에 단점은 미리 들어오셔서 구한다고 하는 게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실 텐데, 보통 그 일주일 안에 집을 찾으려다 보면 딱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짧다 보니까 주인과 가격 내고를 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냥 제값을 주고 내고 폭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나중에 일단 가족이 다 같이 들어오신 다음에 집을 찾는 경우는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미 들어오셨으니까 천천히 찾아보셔도 돼요. 그래서 가격 내고를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거고, 딱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올 때까지 여러 군데를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미리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집을 못 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는 살 임시 숙소를 구하셔야 돼요. 호텔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한 달로 렌트를 하는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 숙소 비용을 무시를 못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숙소 비용이 예를 들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나갔다 라고 잡으면 그거나 내고 폭이나 비슷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시 숙소다 보니까 가족들이 짐을 풀어서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간은 조금 그냥 임시적인 숙소에서 생활하다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미리 구해놓고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다, 나는 들어와서 천천히 찾아봐도 된다, 원하는 집을 찾을 때까지 나는 돌아보겠다 라고 하시면 나중에 들어오신 다음에 천천히 찾아보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점이 더 좋다 나쁘다 말을 못하는 게, 집이라는 게 하루 만에 좋은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달을 돌아보셔도 마음에 드는 집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복불복이기 때문에 어떤 집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너무 한국 기준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면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딱 맞는 집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좀 비우고 한번 1년 정도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냥 이 정도 집에서는 살아봐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집을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을 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글 검색,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는 방법인데, 구글 검색어에 세와, 루마, 발리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세와는 렌트라는 뜻이고요, 루마는 하우스예요. 발리는 이제 지명이니까 마찬가지로 렌트, 하우스, 발리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넣으셔도 돼요.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들이 뜨는데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물건들 중에 한 10% 정도는, 10에서 20% 정도는 집 주인이 올린 거고, 나머지 한 80% 정도는 대부분 부동산들이 물건을 올린 것들이에요. 원하는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연락을 해 보셔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비슷한 방법인데, 방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직접 부동산에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연락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부동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1번이나 2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대부분 부동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또 인터넷상에 올려놓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발품을 팔아서 가시는 거예요. 발품을 팔아서 현지에 직접 들어오셔갖고 여유를 가지고 차나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이제 돌아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돌아보실 때 모든 지역을 다 돌아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이 어차피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짱구면 짱구, 스미냑, 르기안, 짐바란, 호따,
뭐 사누르, 덴파사르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누신 다음에 원하는 지역을 딱 하나 잡으시고 그 지역을 이제 진짜 쥐잡듯이 돌아다니시는 거죠. 계속 돌아다니시다 보면 집마다 집 물건이 나온 집들은 집에 렌트라고 적혀 있거나 세와 또는 디세와 디콘트락간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콘트락이란 단어, 그 다음 세와 렌트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집은 임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이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 그 연락처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물건을 받아서 자기들 연락처를 걸어 놓은 경우도 있고요. 집 주인이 자기 연락처를 걸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을 찾는 데 있어서 구글관리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물론 이제 구글 인터넷 검색이나 또는 뭐 어플도 찾아보고요. 뭐 부동산들한테 문의도 하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발품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발품을 팔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집을 전화를 한다고 해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한다고 해도 바로 집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이제 그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당장 그 시간에 올 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집주인들이요 부동산들한테는 열쇠를 맡겨놓지를 않아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도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언제 집을 볼 수 있는지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집을 그날 보러 가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몇 시간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버리니까 일단 원하는 지역을 쭉 돌면서 본인이 마음에 들고 물건이 나와 있는 집들의 전화번호를 다 찍어 옵니다. 그래서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집 모양이랑 집 전화번호를 같이 찍어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찍어 오신 다음에 집에 와갖고 그 번호를 쭉 정리를 하세요. 집별로. 그래서 다 동일한 내용으로 문자를 한꺼번에 전체 발송을 합니다.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집의 방 개수는 몇 개냐, 왜냐면 우리가 집 안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 개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방 개수, 뭐 전기의 크기는 얼마냐, 그 다음 뭐 제일 중요한 거 금액은 얼마냐, 연 임대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임대 기간은 뭐 1년인지 아니면 최소 2년인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셔서 단체 문자를 보내시면 거기서 이제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 추려서 내 조건에 맞는 것만 딱 뽑아냅니다.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날 한꺼번에 약속을 잡는 거예요. 언제 볼 수 있는지 약속을 잡아서 하루에 쭉 아침부터 오후까지 한 방에 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쭉 집을 다 돌아보시면 같은 지역에 비슷한 조건의 집을 다 돌아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잡기가 되게 좋아요. 이 정도 금액에는 이 정도 집의 퀄리티가 나오는구나 라는 기준이 생길 거고,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정도면 들어가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뭐 저만의 노하우랄까,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러면 임대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대 기간은 인도네시아 특히 발리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정도는 최소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주인에 따라 뭐 월로 렌트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단위로 렌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1년 단위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그리고 최소 2년을 요구하는 주인도 있어요. 대신 가격을 좀 다운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로 임대할 때는, 장기로 임대하면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금액의 내고의 폭이 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예를 들어 나는 3년을 할 테니 금액을 이만큼을 해주라 라고 이제 제시를 하죠. 그러면 주인이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줘도 될지 말지 보통 그런 식으로 내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일에 부동산 그러니까 뭐 에이전트나 이런 데를 이용했을 때는 네. 중개 수수료는 어느 정도 주면 되나요? 중개 수수료는 우리나라랑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저도 우리나라에서 집 거래를 거의 안 해봐서 확실하진 않지만 보통 양쪽에서 받잖아요. 집주인과 그리고 집을 구하는 사람, 세입자 양쪽에서 보통 중개 수수료를 받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한다 하더라도 제가 부동산한테 수수료를 줄 일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집주인은 그러면 어느 정도 중개 수수료를 주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통상 임대 같은 경우, 렌트 같은 경우는 임대 총 금액의 5에서 10% 정도를 주게 됩니다. 물론 금액이 너무 크면 2.5%인 경우도 있는데 통상 5에서 10%라고 잡으시면 되고, 간혹 주인 중에 자기는 이 브로커한테, 이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안 주겠다고, 자기는 예를 들어 1억 루피아를 받고 싶으니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금액을 높여서 받으라. 보통 현지에서 마크업이라고 하는데요, 금액을 높여서 그렇게 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는 금액이 이제 중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파시면 그만큼 수수료만큼의 금액은 이제 내고의 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집을 구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환경적으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 발품을 팔 수 없으니까 안 될 거고, 또 여기 직접 여기 현지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도 언어적 문제나 이제 뭐 차량 이런 문제 때문에 돌아보시는 게 되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부동산한테 의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부동산이 일한 대가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직접 만약에 주인을 만나서 내고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한테는 아무래도 현지인보다는 조금 금액을 좀 높여서 부르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 주인들도, 집주인들도 어차피 부동산은 자기에게 계속 손님을 물어다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동산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부동산을 안 끼고 오는 일반 개인한테 금액을 싸게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꼭 어느 방법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품 파셔서 더 싸게 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본인의 환경이나 조건에 맞춰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렌트하는 걸 계약할 때 네. 불안하니까 공증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요? 공증은 받을 수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에도 이제 공증인이 있어요. 노터리, 영어는 노터리인데 인도네시아 말로는 노타리스라는 일종의 법무사 같은 사무소, 법무사일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땅이나 어떤 물건을 매매를 할 때, 거래를 할 때 이제 계약에 공증을 해주는 사무실인데 거기 가셔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공증 비용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증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할 건지 이거를 정하고 공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주인이 원치 않는 경우는 뭐 내고를 해서 5대5, 50%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인은 전혀 굳이 공증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주장을 한다면 내 안전을 위해서 공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세입자가 그냥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얘기하셔갖고 보통 5대5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굳이 공증을 안 받으셔도 짧은 기간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1, 2년 정도의 렌트 기간이라 그러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위험 부담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쌍방 간의 계약으로, 이 인도네시아도 이제 인지가 있어요. 그 계약서에, 모든 계약서에는 인지를 붙이게, 마트라이라는 6천 루피아짜리 인지를 붙이는데 그거를 붙이고 계약을 하시면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근데 장기 계약, 예를 들어 뭐 20년 이상의 땅을 임대하신다, 이런 경우는 불안하기 때문에 중간에 예를 들어 주인이 뭐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 공증인을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조건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